바로 들어갈게요. 근의 분리인데 얘가 케이스가 내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나뉘어. 그래서 크게 그렇게 볼 건데 먼저 준비 운동을 해야 될 게 뭐냐면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희들 지금 이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2근이 나왔어요. 2근. 이해돼? 2근이 나오면 걔네들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만약에 2근이라고 한다면 이해돼? 빨리 써놔. 기초 개념이긴 한데 중근이 포함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한 번씩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중근이 미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판축. 한판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축과 한판이라고 내가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일단 함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 3가지 요소야. 3가지 요소인데 함수값을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은 판별식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은 축박. 그래서 이거 3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저번에 좀 외울 때 좀 짜치는 느낌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축구 한판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냥 쌤은 한판 축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펼쳐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함수값은 무조건 100% 확인이야. 얘는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돼. 얘는 무조건 확인이거든. 얘는 함수값은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되고 판별식은 내 경험상 한 70%? 굳이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 축방 같은 경우에는 한 50% 언더? 50% 언더 느낌으로 거의 확인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좀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축구 한판이라고는 하지만 한판 축으로 좀 알아둬라. 이해가 되니 오케이? 한판 축. 함수값은 무조건 100% 확인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경우냐면 2근이 나왔어. 2근이 나왔는데 그 녀석이 이 P라는 어떤 특정 위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 거야. 큰 경우도 볼 거고 같은 경우도 볼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근의 분리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통일시켜 버릴 테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의구심을 갖지 말고 탕탕탕탕 풀었으면 좋겠어. 이해되나 오케이? 일단은 3가지 요소, 이 주황색의 3가지 요소를 쓰는 이유는 이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방이 2차 함수의 어떤 결정을 짓는 3가지 요소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은 왜냐? 개형이 추론이 되거든. 개형 추론이 가능하거든. 추론 가능. 특히 2차 함수는. 그래서 개형이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2근이 P보다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참고로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서는 그럼 2근이 P보다 큰 경우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큰 경우를 살펴볼 건데 P의 위치가 이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됐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써야 돼? 써야 돼. 얼른 하나도 빠짐 말고 다 써야 돼. 그럼 얘를 갖다가 위에서 차례대로 1번, 2번 3가지 요소를 3번이라고 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일단은 함수값은 무조건 확인하는 거라니까. 무조건 확인이야. 그러면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오는 함수들을 전부 다 F라고 가정한다면 P를 대입했었을 때 값이 분명히 위쪽에 발견이 되지, 그지? 위쪽에 발견이 돼.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이 FP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해되나, 오케이? 됐어?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지. 예외인 경우가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예외인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만약에 문제 자체가 같다. 그럼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F라는 함수가 이 P를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뜻인 거잖아.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살펴보듯이 그렇게 되면 FP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식은 저 짝대기 하나를 붙이고 안 붙이고 감점 요인이 크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좀 짜증나니까 그렇지. 네, 두 번째. 자, 봐봐. 이 P보다 크다라는 이거를 갖다가 근해 분리에다 적용시키기에는 이 첫 번째 조건만으로는 너무 부족해. 왜냐? 예를 들어서 P를 대입했는데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거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P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주황색의 표현 자체가 이것만 표현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된 오케이? 얘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된겨? 그러면은 이 그림은 지금 되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지금 큰 경우만 보고 있는 거니까 작은 경우는 안 보고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경우 말고 이 경우를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패스가 되는 거야. 판별식도 확인해야 되고 이쪽도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은 또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P가 여기 있어. 2차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첫 번째 조건만으로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두 근이 이쪽으로 안 붙었잖아. 이해된 게 오케이? 두 근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생기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조건만으로는 얘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 우리 아주 정확하게 잡고 넘어갈 거니까 자세히 봐요. 그러면 결국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말이 없고 두 근이라는 말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중급 포함이야. 얼른 써. 지금 빨리. 나는 좀 너희들이 이런 걸 더 외우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설명이 없잖아, 선포에. 그냥 요거야 이렇게 알려주잖아.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그래도 지금 배울 때는 개념적일 때는 아직 5월이잖아. 그래도 5월 맞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까지 갔어. 두 번째 것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P의 위치가 이렇게 돼서 첫 번째도 0보다 크고 판별식이 나왔고 이렇게 잡으면 P보다 크거나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도 표현이 돼버리게 되면은 P보다 작다라는 표현인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집중해서 듣고 있냐? 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축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축방의 위치. 어디 위치? 축방의 위치. 그럼 축방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때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울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축방이라는 것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외우라고 했어.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발이고 그냥 갖다 버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그냥 통일시켜. 축방은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해되냐?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너의 위치가 너의 축방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P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P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누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네? 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 그럼 만약에 같은 경우 크거나 병신 뭐야? 그거 병신 나 이거 뒤에 작다는 줄 알았어. 작다로 바꿔줘야 돼. 작다. 속이 작다로 바꿔줘. 나 작은 병 싶었어.
그렇지 내가 못 봤네.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크거나 작다인데 큰 것만 봤다고 지금. 큰 것만 봤다고. 납득됐어? 이해돼? 그럼 봐봐. 그럼 만약에 작다가 돼버리게 되면 나와 있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P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하 P를 집어넣었더니 그때 함수값이 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첫 번째 F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네? 이거 아까 전에 연두색으로 표현하는 거 잘 보면은 쌤이 저기 오타로 같다라고 썼을 때 크거나 같다라고만 쓰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알겠어? 이해되나? 오케이? 자 갑니다. FP가 0보다 크고 이번엔 작은 경우를 보는 거야. 두 근이 P보다 작은 경우를 보는 거라고. 두 근이라고 나왔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른 써 빨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방의 위치가 이번에는 P보다 좌측에 있잖아. 쌤이 부등식은 방향성으로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P보다 작다. 요렇게 된다고. 알겠니? 돼요? 얘들아 돼요 돼. 오케이 볼? 그래서 크거나 작다일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한판 축의 순서대로 가야 돼. 한판 축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두 근 사이에 그래서 이거 좀 할 말이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내 안에 더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오케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되니? 잘 봐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인 거 보고 있어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를 보는 건데, 그럼 두 근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P라는 녀석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P라는 녀석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저 한판축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근해 분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거야. 잘 들어라. 이거 잘 들어. 그래서 쌤이 이것 때문에 축구 한판 말고 그냥 한판축의 순서대로 좀 외우라는 거야. 축구 한판은 그냥 조금 외우기 편하게 그냥 짜치는 느낌인 거고, 그냥 한판축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중요도 순서대로. 그러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아래로 처박히고 있다는 거거든. 이해가 돼? 오케이? 알겠어? 함수값은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는 이걸 갖다 또 함수 F라고 했었을 때 FP가 0보다 어때요? 0보다 작아요. 네. 작습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같아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함수가 이딴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근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표현을 못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등호는 못 들어가. 두 번째. 그러면은 함수값 확인했으면 이제 판별식을 확인을 했는데, 잘 봐. 그럼 얘가 P를 집어넣었을 때의 이 F의 함수값이 X축보다 아래에 존재를 하잖아요. 다 앞에 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내려갔으면 언젠가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2차 함수 특성상.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런 거를 알아야 수투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으면 산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어야 되듯이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언젠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어딘지는 모르겠다만 P를 가운데로 심고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돼?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너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항상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니들이 다들 아마 한 번씩 학교에서 문제 풀다 보면 경험을 해봤을 거지.
얘는 일단 얘는 굳이 확인을 안 하는 이유가 쓰세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 처음에 이쪽 파트 문제 풀다가 못 모르고 한 판축만 달달달달 외우는 상태에서 판별식을 집어넣어서 풀었더니 막 루트고 나가는 거 껴가지고 겁나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 다들 한번 경험들 해봤을 거라고. 조그마한 게. 그럼 그 새끼는 항상 성립이 가능한 건데 니들이 괜히 그냥 삽질하고 있었던 거야.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쌤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해놓은 거라고.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설명. P를 넣었을 때 값이 아래에 처박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구조상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펼쳐질 거고 그러다 보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2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구조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방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봐요. P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아래에 처박혀야 되는데 그래 아래에 처박혀야 되는데 이 P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되는 거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무슨 말이냐? 야 지금 잘 들어라. 그래프니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는 없어 참고서에. 니들이 그동안 찝찝한 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제 보라색이 축방이잖아, 그치? 이 새끼가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이라고 얘기해. 부정방정식 배웠잖아. 정해지지 않았었을 때 쭉 나열하는 거.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야. 아닌 부에 정하다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못함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2번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삽질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밑에 거 부정 같은 경우에 너는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확인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것만 확인하면 되는 이유가 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응? 용시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원래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써야죠. 자, 이번에는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어줘. 사이에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이 나오긴 해야 돼. 그럼 그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고 중근이 아닐 수도 있어. 이해되죠? 어쨌든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겼단 말이야. 아니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지? 이해되나? 뭐 그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두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녀석이 P하고 Q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야. P하고 Q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한대. 얼른 쓰세요. P하고 Q 사이에 존재를 한대.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쌤이 한판축이라고 얘기했어. 이번에 함수 이거한테 이제 F라고 한다면 F, P라는 녀석과 F, Q라는 녀석은 당연히 함수값의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 같을 수는 없어. 같아버리게 되면은 얘네가 같아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P하고 Q가 두 근이 되거든. 근데 두 근이 P, Q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최소한 두 근이 P하고 Q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 이해되나? 그래서 얘들은 등호를 붙이면 안 돼. 이해되니? 굉장히 예민해한데 부동식은 얘들아. 등호 쓰고 안 쓰고 감점률이 크다니까. 여기 파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판축이라고 해서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간다. 그럼 판별식을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야 P하고 Q를 넣었더니 0보다 크대. 아니 이따구로 될 수도 있잖아 이차함수가. 이해돼? 오케이?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성립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므로 판별식을 또 확인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이해돼? 이해되냐고 얘들아.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 야 축방 자체가 여기로 또 잡혀질 수도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다시. 아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만 성립하는 걸로 내가 또 한번 슬쩍 한번 겐세이를 한번 넣어볼게. P하고 Q를 넣었을 때 0보다 크대.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축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해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너를 갖다가 이쪽 안으로 끄집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 축방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냐? 네? 정확하게 잡아야 돼. 얼른 쓰셔. 빨리 쓰셔. 이것도 지운다. 왜 정확하게 불러가는지도 설명하는 것도 다 지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쌤도 이 근해 분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닐 거야. 왜냐면은 중3 때나 조금 어린 나이일 때 이거 근해 분리 처음에 배울 때 뒤지게 어렵잖아. 저게 뭐야? 이런단 말이야. 아닌가? 니들은 쉽게 했나? 어쨌든 어렵다 이 생각 한단 말이야. 그때 쌤이 원래는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데 중3 애들 대상으로는 나는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봐. 얘기해봤자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이 새끼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봤을 때 아니 왜 이거는 얘만 살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단 말이야 나도. 아니야? 나만 그런가? 난 그랬는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쌤때도 이제 근해 분리가 있었어요. 근데 딱 나왔는데 아니 왜 이거만 확인하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참고서 뒤져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나온 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네 번째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단 2차 함수잖아, 그죠? 2차 함수. 그러니까 각각의 근이라고 하세요. 이 형용사를 좀 붙여줘요. 형용사라고 어쨌든 이 말을 먼저 붙여줘요. 각각의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각각의 근이. 뭔 소리냐?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근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경우, 혹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잡힐 때 P와 Q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오케이, 콜? 그럼 잘 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려면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F, P는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그치?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동시에 FQ를 넣었더니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어요? 함수값이니까. 납득 완료? 얼른 쓰죠. 이 알파가 P와 Q 사이에 있을 조건이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데 이 알파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FP가 0보다 작고 FQ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이 되니?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조금 그거를 조금 뛰어넘으면
얘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되는 것을 갖다가 통합시키는 표현이 있어. 수투를 배웠던 애들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이값의 정리 써놓으세요. 나중에 니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용어니까 빨리 써. 사이값의 정리야.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 나한테 수투 배우는 애들 기억나요? 쓰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진짜. 자 봐봐. FP랑 FQ를 갖다가 곱한 게 0보다 작다가 이거 두 개를 다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거든. 뿔만 맞불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수투 들어가면 이거 사이값의 정리는 수능에서 거의 뭐 핵심 포인트지. 특히나 이과생들은.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 좀 하세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5가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는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분리할 때는 5가지가 되는 거고 얘네들 하나로 퉁치버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네 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합니다.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좋아요. 이제 좀 들어가죠. 너희들 받았던 것 중에 두 번째 이야기 말고 13쪽에 49번 50번 지금 풀어보세요. 49번 50번 49번 50번 이건 쌤이 근의 분리라고 해서 올릴게요.